상장, 장려, 치수가,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은 현금 50만 원입니다. 상장, 장려, 교육지원과,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장려, 독산 제1동,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금천구 마을자치과 주무관 최은경.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금천구 독산 제2동 지방행정주사 최황석. 귀하는 이웃사랑 김장 한 포기 더하기 사업 추진 등 최일선 복지 현장에서 열과 정성을 다하여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등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 구현과 서울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기획이상과 주무관 정철희.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3월 28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홍보마케팅과 주무관 이수정.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민원여건과 주무관 이수연. 위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에 응대함으로써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친절까치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3월 28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문화 상품권입니다. 수상자활동 차렷, 경례. 바로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이 2016년도 제2회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최 안건은 위탁 기간이 만료된 구립 어린이집 2개소와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위탁체 재선정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개최하는 건입니다. 첫 번째 금주 어린이집은 연면적 669평방미터로서 정원 98명이며 지금까지는 금천구 소재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시흥중앙교회에서 위탁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이번에 공고를 통해 위탁처를 재선정하는 변경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시흥사동 어린이집은 303평방미터로서 정원 68명이며 대한불교조계종 호합사에 위탁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근본의 심의를 통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청 지하 1층에 368평방미터와 독산일동 주민센터 건물 4층에 209평방미터로 KC대학교에 위탁하여 육아 보육에 관한 일을 수행해 왔으며 근본의 심의를 통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근본 보육정책위원회는 4월 29일 개최할 예정이고 위원회 심의 시 평가 지표에 의해 7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선정이 되며 변경 위탁의 경우에는 고득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심의를 통해 재선정된 위탁체는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그동안 이용하여 왔던 학부모들에게
무기명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이 제12회 금천하모니 벚꽃 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사는 4월 9일 토요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금천구청 광장 일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째 날은 이제 금천의 소리라 해서 대부분 이제 금천구 주민들이 직접 주인공이 돼서 펼치는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 9일 토요일 3시 30분에 천인의 오케스트라 합창이 봄의 소리 대향연으로, 그리고 6시 30분에 아마추어 주민 공연 20팀이 경연을 벌이는 금천 프린지 페스티벌이, 둘째 날 12일은 어울림 소리라고 금천구 주민과 또 외부 초청 가수들이 주로 공연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시에 우리 관내 국립전통예고 등 국악이 펼쳐지는 퍼포먼스 및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광장 콘서트로, 그리고 6시 30분에는 마지막 휘날라를 장식하는 마당극 및 인기가수 초청 공연으로서 벚꽃 향기 콘서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연계 행사로는 벼룩시장이 4월 9일 10시부터 14시까지 보건소 광장에서 여성부육과 주관으로 실시되고, 10일 10시부터 2시까지는 구청 광장에서 금천미술협회 주관으로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전국 사생대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일 둘째 날 3시부터 5시 사이는 건강중치과 주관으로 해피워킹을 축제와 연계해서 벚꽃길 대행진으로 안양천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큰 광장과 삼각경 부지에서는 체험 홍보부스와 먹거리 장터가 있겠습니다. 교통통제사항입니다. 4월 9일 토요일 날 3시부터 5시 사이는 구청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의 주차장 입구부터 구청역 우회전 구간까지 한 200m를 2개 차선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금천경찰서와 협조하고 모범운전자 및 해병전의 협조를 받아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부서는 구청 건너편에 M 메디컬 주차장 부지에서 이틀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천인의 오케스트라 및 합창의 리허설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는 2일, 5일, 8일, 3일에 거쳐서, 합창은 6일, 8일 이틀에 거쳐서 리허설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조 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서별 그 협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축제가 이틀간 진행되기 때문에 한 150명의 그 안전요원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요청한 그 해당 인원에 대해서 금일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2016년 경제 총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관기관은 통계청으로서 통계법 37조에 의해서 전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조사 대상은 조사 기준일 현재 관내에서 그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33,026개 사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 인력은 158명으로서 조사원 106명, 그다음에 조사 관리자, 조사 지원 관리자에서 51명 해가지고 총 158명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면접 조사와 비면접 조사인데, 비면접 조사에는 인터넷이 있고 이메일, 팩스 등이 있습니다. 조사 항목은 공통사항 16개, 특성 항목 25개에서 총 4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은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조사원을 모집하게 되고, 4월 22일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5월 10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조사원을 교육하게 됩니다. 준비조사와 본조사가 있는데, 준비조사는 6월 7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하게 되고요. 본조사는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하게 됩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동장님들께서는 금천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저희가 모집 공고를 이미 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각종 회의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201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 노동교육을 실시합니다. 일시는 4월 20일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입니다. 장소는 12층 대강당이며 대상은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265명입니다. 교육 내용은 안전교육 분야는 안전의식 고취와 산업재해 발생 사전 예방, 작업장 재해 등 사고 사례 및 안전한 작업 요령이며 노동교육 분야는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시간, 임금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참여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2015년 이방건축물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축물에 대한 2015년에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이방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사 기간은 3월 14일서부터 8월 31일까지인데요. 현장 조사는 4월 1일서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2,798건, 동담담면 현지 출장하여 확인조사토록 하고요. 조사자는 정비팀 5명, 그리고 공동주택팀, 공공관리팀 4명이 지원조사하여 총 9명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점 사항으로는 항측에 적출된 조사 대상 건축물의 위반 사항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요. 허가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 준수 여부와 공익과 비건물, 부수 건물 등에 대해서 단독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협조 사항입니다. 각 부서나 동장께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 지시 후 정비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 강제 부인이 부과되며 위반 면적 기준으로 해갖고 좀 기업형이나 좀 위험 면적이 좀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항측 조사 관련해서 각종 단체 회의나 회의 시 회의 자료 첨부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축과장이 찾아가는 마을 건축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무단 정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정동별로 1회씩 10개 동에 대해서 10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요 강의 내용은 건축 정책과 법령에 대한 기본 지식 전달,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에 대한 안내, 새로운 공동주택 건축 경향 등이 되겠습니다. 처음 1회는 시흥 5동 주민센터에서 시흥 5동장의 협조를 받아 4월 20일 19시에 개최 예정입니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분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를 위해서 정확한 부과 자료를 마련하고자 오는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조사 대상은 시설물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9,513건으로 전년 대비 196건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면적 대상 시설물을 제외한 면제 대상 시설물을 제외한 실제 부가 6,295건에 약 40억 원을 부과해서 정기분 징수율 94%로 서울시 공동협력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도 부가 대상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확인과 소유권의 변동사항 그리고 미사용 공실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한 부과 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올 10월에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사전 안내해서 올해도 징수율 제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서 회의시나 각동 주민센터 회의시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차관리과장이 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이천은 시흥 1동 871의 24호 혜태공원 외 1필지입니다. 면적은 도로 부지를 포함한 1153.12제곱미터이고 규모는 지상 1층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새롭게 단장을 하고 지하 1, 2층에는 주차장을 건설하여 43면의 주차구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구비 20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0억 8,200만 원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시범 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시흥 1동 혜태공원과 독산사동 삼지공원이 선정되었습니다. 2월에 서울시 공원조성과와 업무 협의를 한 결과 두 개 공원을 동시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시차를 두고 한 개씩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주차 여건이 더 열악한 시흥 1동 혜태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위한 용역을 먼저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혜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 중복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공고를 일간지 2개 신문과 15에 게재를 하게 되고 5, 6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등 고시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8월과 9월에 서울시 투자 심사를 거친 후 2017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산사동 쌈지공원은 8월과 9월에 혜태공원에 대한 서울시 투심 결과를 지켜봐 가면서 금년 10월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위한 용역 발주 등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할다시 과장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투표는 4월 13일 06시부터 18시까지 우리구 57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개표는 독산고등학교 강당입니다. 선거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14일간입니다. 선거의 명부는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작성하여 간인 작업을 완료했으며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4월 2일자로 확정됩니다. 아울러 선거 벽보는 4월 1일까지 첩부되고 선거 경보와 투표 안내문은 4월 3일까지 발송됩니다. 사전투표는 4월 8일, 9일 양일간 06시부터 18시까지 각동 주민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되며 이를 위해 사전투표 교육을 3회 실시하고 모의시험을 3차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본 20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 인력은 구동 직원 715명, 일반인 147명 등 총 872명이 지원됩니다. 사전투표 사무원은 선거 전일 4월 7일 13시부터 사전투표 관리관과 함께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 사무원은 05시까지 해당 투표소로 출근하여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월 8, 9일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구 선관위에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사무원은 4월 12일 14시부터 투표소 설치를 완료해 주시고 투표 관리관과 행정 담당 투표 사무원은 04시 50분까지 동주민센터로 출근하여 투표 용지와 투표함 등을 인수한 후 투표소로 이동해 주시고 투표 사무원은 05시까지 해당 투표소로 출근하여 투표소 점검 등 사전 준비를 마친 후 06시부터 정시에 투표에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표 사무원은 16시까지 개표소인 독산고등학교 강당에 도착하여 선거안위의 지시에 따라 개표 사무에 종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입니다. 투표 사무원은 선거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표 절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주시고 투표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선거 사무 추진반이나 선관위의 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외국인 결핵 관리 강화입니다. 결핵 고위험 국가 외국인 대상 결핵 검진 실시로 외국인 결핵 관리를 강화합니다. 올해 3월 2일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인구 10만 병당 결핵 발생 50명 이상인 18개국 국민이 체류 연장을 신청할 시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고 결핵으로 확인된 경우 중점 관리 대상자로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건강 앱을 활용한 건강 걷기 기부활동 추진 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앱을 활용하여 걸을 때마다 기부금이 적립되고 적립된 기부 금액을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되는 건강도 챙기고 나눔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인데 관내 직장인과 금천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내용은 트렌드에 맡은 걷기 앱을 활용하여 구민과 관내 기업 직원들의 걸음 모으기를 통해서 관내 업체의 기부 업체와 함께 걷기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걸음 목표 달성 시에는 기부금을 저소득층 주거 환경 조성에 기원하고 생활 속 걷기 지원에 필요한 지역 운동교실 개설 등 강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홍보 마케팅과의 공모팀에서 이랜드 업체에서 700만 원을 물적 기부를 이게 약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금천구 신체활동 리더 운동강사 14명이 인적 기부를 이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 및 직장인 걷기 기부활동 프로그램이 같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는 기부금 전달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사항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건강관리 실시 결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853명을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3월 24일까지 검진을 실시한 결과 565명, 즉 66.2%가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내용은 대사증후군 5대 위험 요인과 금연 상담, 우울감, 척도 등 마음건강평가 등 이게 상담을 하였습니다. 검진 실적은 대사증후군 검진에서 5가지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이상이 위험 요인으로 나온 사람이 92명으로 16%에 달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균이 54명으로 9.5%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금연 등록자 81명, 마음건강평가 513명이 했는데 그 중에 상담 연계가 필요한 분은 7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직원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탁구 동아리 활성 등 지속 운영으로 직원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군을 대상으로 근력 강화 및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3개 이상 나오신 직원들에 대해서는 3개월 후에 추구검진을 개인별로 실시하고 6개월 후에 추구검진을 실시하여 대사증후군 개선 정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평가 결과는 행정지원과 협조하여 직원들 인센티브 제공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건강평가자 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기간 중에 검사를 받지 못한 직원은 보건소 4층 대사증후군 센터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별주의 협조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 마일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 마일리지 회원 확대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가입 현황은 작년 말 현재 2만 188건으로 서울시 순위가 3위입니다. 올해 목표는 개인 2,500명, 단체 120개소 이상, 그리고 에너지 절감이 5,000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가 개인하고 이제 단체에 주어지는데요. 그 개인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 그 감축량에 따라서 1년에 최대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가입된 분이라 하더라도 세대의 가족 수에 따라서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동장님과 전 부서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이문희 자치행정팀장의 금천구 인구 변화 추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천구 인구 변화 추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수행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분구 당시 27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작년 연말 23만 6천 명이었고 이제 20년 정도 후인 2033년에는 20만 8천 명이 된다고 예상합니다. 약 20년 사이에 3만여 명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이나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천구처럼 인구가 주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국은 5년 간격으로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약간 증가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서 증감이 일정치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천구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큼 인구 구조도 그러니까 눈여겨볼 만해서 살펴보니 30대 이하의 연령층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40대 이상 연령층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막대 그래프처럼 지금 연두색이 30대입니다. 그러니까 30대 마지막 2015년에 보시게 되면 30대 인구가 지금 30대 이상 인구가 40대 이상 인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20대는 지금 1996년도에는 6만 1000명이었던 인구가 2015년에는 3만 4천, 반 50% 이상이 줄었고요. 30대 인구는 55만인 인구가 37만으로 한 2만 명 정도 줄고 있고 40대 이상 인구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보니 출생률, 노령화, 1인 세대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주요 요인으로 보여지고 인구 통계하고는 별도로 또 외국인 증가하는 외국인의 숫자를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출생률을 보게 되면은요 1998년도에 1년에 매년 그러니까는 3,656명이 태어났는데 지금 현재 2015년 연말 1년에는 1,792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1,792명이 10개 동이니까 한 개 동으로 나누면 200명이 안 됩니다. 200명이 안 되면 1년이 365일이니까 150일 정도는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8년도에는 3,656명이 하루에 하나 정도는 태어났던 비율이 지금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다음 노령화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1996년도에 9,674명이었던 노령 인구가 지금 2015년도에는 3만 명이 넘어서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인 세대도 굉장히 중요한데 구 전체 10만 3,847세대 중에서 40.6%가 1인 세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 금천, 서울시 전국적인 것들을 같이 비교해 봤는데 1인 세대는 전국이나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걸 보여집니다. 2005년도 당시에는 30% 전후였던 1인 세대율이 지금 2015년도에 저희 금천구는 40.6%로 42만 지금 42만 세대가 1인 세대입니다. 외국인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의 비율이 그러니까 내국인 대비 25%를 넘고 있는 동이 가산동하고 독산 3동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외국인인 동인 거죠. 지금 현재 외국인 수는 2만 9천 명이 넘습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년 사이에 3만 명 정도의 저희 내국인이 줄어드는 것이 아마 외국인의 숫자가 그 3만 명 정도로 채워져서 실제적인 지역의 인구 수 자체는 변화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별 특성들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산동은
11,719세대 중 1인 세대가 66%를 차지합니다. 7,779세대가 1인 세대라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고 데이터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동해 확인해 보니까 동해 주택 구조상 이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산동은 외국인 비율이 저희 그 가산동 인구 대비 인구하고 비율을 했을 때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천 명이 넘는 외국인 숫자를 보여지고 있고요. 독산 일동은 저희 구에서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동인데 외국인 비율이 내국인의 12.7%를 차지하고 있고, 독산 일동은 특이하게 1인 세대가 10년 사이에 지금 2배 이상 증가하는 것들을 보여집니다. 독산 이동은 20년 사이에 인구수가 8,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거는 출생자가 96년도에 510명이었던 것이 지금 154명. 엄청나게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고요. 고령화율 증가되고 있고, 외국인 수도 2배 이상, 그러니까 지금 2,700명으로 숫자 자체는 가산동이나 독산일동에 비해서 작기는 하지만 독산이동도 외국인 수가 2005년 대비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해서 아마 지역 주민들은 외국인의 증가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산 3동은 분구 당시보다 10,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분구 당시에 36,000명이던 인구가 지금 현재 26,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고령화 비율은 지금 보여졌던 가산동, 독산 1, 2동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13.2%로 평균을 넘어서고 있고요. 출생자 수도 532명이었던 출생자가 지금 186명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독산 3동은 지금 내국인 비율로 27.8%가 지금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외국인 숫자가 7,500명입니다. 가산동 6,000명 이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이고요. 이것이 단순히 7,500명의 숫자가 높은 것과 더불어서 인구수가 10년 이내에 2배 이상의 외국인 수가 증가했다라는 게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속도로 외국인이 지역에 늘어나는 것들을 아마 지역 주민들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독산 4동 20년 사이에 노인 인구가 10년 사이에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노인 고령화율이 낮아요. 그런데 지금 2015년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고령화율은 높은 건 아닙니다. 저희 구 평균이 13%가 고령화율이니까. 그런데 12.2%로 한 10년 사이에 지금 독산 4동의 고령화율이 높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출생자 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시흥 1동은 인구수가 저희 구에서 가장 많은 동입니다. 그리고 20년간 한 9,000여 명의 인구수가 감소하였고요. 고령화 비율이 13.1%이긴 한데 여기가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동이다 보니까 지금 4,722명이나 되는 고령 인구들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 한 1,000명, 2,000명, 3,000명 정도 되는 노령 인구가 있는 반면에 시흥 1동은 굉장히 많은 수의 고령 인구들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비율 마찬가지로 높아지는데 사실은 여기는 5년 전이나 지금 외국인 수는 큰 변화는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흥 2동은 2000년 이후에 벽산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관계로 인구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96년보다 지금은 24,000이니까 10만 명에서 24,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가 되어 있고요. 1인 세대가 상대적으로 적고 고령화 비율 13.1% 되겠습니다. 시흥 3동. 시흥 3동은 인구수가 가장 적은 동인데 고령화율이 15%가 됩니다. 시흥 5동이 15.4%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데 지금 시흥 3동과 시흥 5동은 이미 고령사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노령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증가하게 되면은 그거를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구 전체는 아직 고령사회로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시흥 3동하고 시흥 5동은 이미 고령사회가 된 동이고요. 1인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출생자 수는 1년에 94명밖에 태어나지 않는 동입니다.
시흥 사동 마찬가지로 출생사 수가 428명에서 124명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반면 인구수는 줄었는데 1인 세대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동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장 전형적인 어떤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동의 특성이 이 1인 세대의 비율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시흥 5동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령화율이 가장 높습니다. 15.4%로 가장 높은 동이고 출생자 수도 정말 433명에서 153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것들을 보여지고 1인 세대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여다봤던 자료인데요. 이 4인 가구, 우리가 보통 4인 가구, 제가 공무원 처음 됐을 때 주민등록 담당이나 전출입을 하면서 가장 많았던 가구가 4인 가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4인 가구가 20%를 넘는 동은 시흥 2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이 1인 세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2인 가구, 3인 가구, 프로가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가산동 같은 경우 1인 가구가 말씀드렸듯이 66.4%이면서 2인 14%, 9인은 3인 가구는 9%, 4인 가구는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에 4인 가구를 이루는 가구 자체가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2033년도에 서울시의 장래 인구를 추계해서 발표를 한 내용 중에서 저희 금천구 자료반을 발췌해 본 것인데요. 여전히 금천구의 인구수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예상하고 있고 유소년 인구나 뭐 생산 가능 인구들 큰 속도로 감소한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구 모두 고령 인구 구성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저희 금천구는 지금 2015년 말 현재 13%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2019년도에 14.3%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는 참고하십시오. 고령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총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그러니까는 이미 변화되어 있고 이제 변화되어질 것들을 예상하셔서 간부님들이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셨을 때 이 자료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 없어요. 인구 문제에 관해서. 예, 발표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했었고요. 인구 문제가 저희가 2030 비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중요하게 쭉 다뤄왔고 실제로 서울시도 지난달에 인구 변화 추이를 쭉 발표를 했고요. 최근 경향신문이나 몇몇 개 신문에서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 관련 책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성장이나 경제 위기나 이런 게 자본이나 이런 돈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사실은 인구가 가장 큰 변수, 특히 그 중에서도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생산 가능 인구가 주냐 늘어나냐, 고령화 비율이 높냐 낮냐, 그 다음에 14세 이하 아동 숫자가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 경기에 또는 경제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정의 방식이나 또는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뭐 건축이나 뭐 학교 교육이나 이런 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간부님들이나 뭐 일부 간부님들은 알고 계시고 일부 직원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관내 초등학교 중에 올해 가장 입학생이 적은 학교는 32명입니다. 신입생 숫자가 32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도시 안에서 문을 닫아야 되는 학교가 점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증가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령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화에 맞는 보행 편의성이 확보가 되고 있는지, 고령화에 맞는 주거 공간이나 또는 복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구의 변화 추세에 맞추는 우리 행정이 따라가는 속도나 정책이 따라가는 속도가 좀 늦다, 대처하는 속도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이 자료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게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이 1인 세대가 정말 이렇게 많은 건가? 실제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최고령층,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이런저런 서비스는 진행되고 있지만 65세 이하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런 가구별 세대 구성의 변화, 이런 것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당장 우리가 이거에 맞춰서 당장 뭔가를 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간부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펼쳐나갈 때 이런 인구 변화 추이를 중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세워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이제 정말 시급한 현실로 돼버린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그 다음에 외국인 증가,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좀 바꿔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직원들이나 간부님들도 관련된 외국도 좀 나가보시고, 대한민국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도 한번 가보시고, 그런 농촌도 한번 가보셔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하고 또 학교 교육 공간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갖고 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도시 중에, 도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중에 가장 고령화 비율이 높은 데가 어딘가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나라 도시 중에,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딜까요? 대충 어딜 것 같아요? 네? 어디? 부산. 부산은 광역이고요. 뭐 더 구체적인 통계는 여러 가지 찾아봐야 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부산 동구가 가장 높다 그럽니다. 30% 가까이 육박한다 그래요. 사실 이게 참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은 뭐 이미 20%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해버렸는데, 일본의 지난 잃어버린 20년 이 저성장은 사실 인구 구조 변화에 기인한 게 가장 큽니다. 생산 가능 인구 또 소비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고령화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래서 국가 채무가 전체 GDP의 약 2배가 넘는 지난 2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국가 채무가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준비할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많이 고민들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 채무가 워낙 많은데 전체 GDP 한 2.3배 정도 됩니다. 국가 채무가.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국가 채무 중에 한 60%가 지방정부의 채무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짝반짝 일시적으로 일본 경제가 사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인구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구조적인 변수입니다. 단기간에 정책을 갖고 효과를 낼 수 없는 인구를 늘리자고 해서 이게 대량 생산하듯이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인구 문제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화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민주화 산업화 속도도 굉장히 빨랐지만 인구 구성, 특히 고령화의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받을 충격이 생각보다 큽니다. 관련해서 좀 더 관심 갖고 보시고 이런 부분을 자기 동에서 또는 각 부서에서 어떻게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총장님이 없이 그냥 바로 나한테 화살이 날라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부총장님이 계셔야 얘기를 다 해야 제가 줄여서 할 수가 있는데 4월 달에 행사가 많습니다. 가장 행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장 크게는 4월 13일 날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법정 업무고 이 법정 선거 사무가 정말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총선인가 지방선거 때 장애인 접근성 가지고 투표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소에 특히 장애인 접근성을 동장님들이 한번 다 가보시고 각 투표소가 과연 장애인들이 특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접근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꼭 미리 체크해 보시고 선거일 전까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거 직전에 우리 벚꽃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인원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우리 구청 행사이기 때문에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혹시 전체 집단 보험은 드나요, 과장님? 예. 그래서 안전에 좀 다양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고 특히 올해는 해마다 벚꽃 축제를 열던 군부대 광장이 없어져서 올해 말에 광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도로를 일부 차단하고 축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게 대체로 업돼 있고 그래서 들뜬 상태에서 이게 행동이 잘 통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각별하게 우리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당일날 많은 인파 때문에 혼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데까지도 사전 점검을 좀 철저히 하셔서 축제나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큰 행사가 있는데 막상 오늘 직원들 건강관리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까 이게 두 가지 축제를 치를 만큼 우리가 건강하지가 않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충격적입니다. 전체 직원 562명 검사받은 직원 중에
지금 동은 하셨나요? 아직 동 안 하셨죠? 그죠? 동은 아직 안 하셨죠? 그러니까 동직원 빼놓고 나면 사실은 구청 직원들은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 동직원들 빼고 나면 꽤 많이 다 한 건데 정상군이 183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젊은 직원들이 많은 거를 생각하면 이 비율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어쩌면 이 비율이 우리 금천구청 직원들의 비율이기도 하고 어쩌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건강 정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건강관리 검사를 받지 않은 직원들은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사 관련 조사에서 여러 가지 고위험군에 속한 직원들은 우리 구청 보건소와 협력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정말 각별히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련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한번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만 올해도 지카 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고 이미 한번 사례가. 그리고 사실 건강 염려증 무슨 이런 감염병 우려가 돌면 사실은 우리가 전 국민 사이에 이런 불안과 공포가 커지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작년보다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지카 바이러스의 이 감염체, 매개체라고 알려진 모기 유충 방제에 각별하게 관심 갖고 동장님들도 관련해서 좀 모기 유충이 있을 만한 곳 다니면서 점검하시고 해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르스 때도 그렇고 지카 바이러스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구청이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리는 홍보하는 내용들이 일부 내용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이러면서 사실은 최종 수요자인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것 때문에 구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동네 몇몇 아주머니들한테 무지개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을 서울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 문제나 이런 거를 서울시가 다 알아서 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투기해도 된다. 이런 게 아마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쭉 확산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한데 저희의 정보를 극히 일부만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창조적 재건축 사업 중에서 이게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해서 이거 다 빼버리고 뒷부분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재건축 사업 이렇게만 그냥 홍보를 해버립니다. 일부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홍보 마케팅과 혼자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무지개 아파트 같으면 이게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에 해당 부서가 부동산 정보과가 관련 정보를 주택가로부터 받아서 정말 제대로 홍보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홍보가 들어가줘야 그래야 주민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특히 최근에는 뭐 워낙 녹취들을 많이 합니다. 전화 받으실 때나 전화하실 때나 녹취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녹취된 게 공개돼도 크게 내가 부끄러울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민원인들도 그렇고 뭐 녹취하는 게 워낙 쉽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나 그리고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들에게나 모든 분들이 녹취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특히 언론을 대할 때나 그럴 때 각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증거 자료로 활용되진 않지만 그게 구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간부님들, 일반 직원들 녹취당하고 이게 보도돼도 정말 하늘을 우러 떳떳하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민원인과 언론과 이렇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참 말은 쉬운데 큰 변화를 위해서 뭔가 큰 결단하는 건 쉬운 것 같은데 사소한 걸 바꾸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사소한 것들은 자기 몸에 배어 있어서 이 편안해지려고 하는 내 몸을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배를 피는 거나 운동을 안 하는 거나 계단을 걷지 않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편하고자 하는 내 몸이라고 하는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계단을 걷는 거나 아니면 식단을 조절하는 거나 뭐 이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거나 이런 걸로 바꾸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의 직원 여러분들, 특히 간부님 여러분들, 건강은 단순히 나 개인의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 직원들의 업무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을 관리하는 사회적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나서 국가 재정을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를 위해서 더 많이 운동하고 그리고 자기 몸 관리하는 우리 구청 직원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관리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그런 직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3월 확대 건배를 마치겠습니다.